로스앤젤레스에서 새해 첫날 자정을 노린 폭탄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용의자 4명이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연말연시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거장이자 정치활동가로 알려진 롬 라이너 감독이 부인과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들이 살인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롱성 발언을 둘러싸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상관의 차별을 주장한 백인 전직 경찰관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시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며 84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시아계 가정의 자산 수준은 미평균을 웃돌지만 한인 고령층의 경제 사정은 그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 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한인 1명을 포함한 미국 시민 2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구금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체포 경위를 놓고 시민단체와 이스라엘군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새해 첫날 자정에 동시다발적인 폭탄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용의자 4명이 체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연말 연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계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영주 기자입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내년 1월 1일 자정에 폭탄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단체로 알려진 터틀 아일랜드 해방 전선과 연관이 된 인물들로 로스앤젤레스 지역 건물 5곳을 동시에 공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BI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미국 기업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남부 캘리포니아 여러 장소에 사제 폭발물이 담긴 배낭을 설치한 뒤에 폭발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킬 데이비스 FBI 부국장은 체포된 용의자들은 여러 지역에 폭발 장치를 설치해 대규모 피해를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금요일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직접 제작한 폭발물을 시험하던 중 수사 당국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FBI는 감시 항공기를 통해 폭발물 실험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스 부국장은 화학물질과 각종 부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립하는 장면이 감시 영상에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동자의 주거지에는 불법 이민 단속 당국을 비난하는 문건도 발견됐으며 검찰은 일부 용의자들이 단속 요원들을 겨냥한 추가 공격 계획까지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연말 쇼핑몰과 대형 행사장을 중심으로 테러 위협 가능성이 있다며 전국적인 경계 강화에 나선 상태입니다. 조 켄트 국가대테러센터장은 현 정부 들어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테러 위협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말 연초 연휴를 맞아 대규모 이동과 행사들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 보안과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자 진보 정치 활동가로 알려진 롭 레이너 감독이 부인과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살인 혐의로 아들이 체포된 가운데 레이너 감독의 영화 정치적 유산과 함께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영주 기자입니다. 영화 미저리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어퓨 굿맨 등을 연출한 미국의 유명 영화 감독 롬 라이너가 부인 미셸 싱어 라이너와 함께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두 사람의 아들인 32살 링 라이너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으며 그는 현재 보석 없이 트윈타워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수사 결과 링 라이너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며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부부의 사망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부부의 딸로 알려졌으며 가족 측은 믿기 힘든 비극적인 상실이라며 깊은 슬픔을 전했습니다. 링 라이너는 오랜 기간 약물 중독과 정신적 불안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전날 크리스마스 시즌 행사에서도 부모와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였다는 정황도 나온 상태입니다.
지인들은 닉이 아버지의 명성과 재능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품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닉은 과거 자신의 약물 중독 경험을 바탕으로 아버지가 연출한 영화 찰리 대기에 공동 각본을 쓰기도 했습니다. 1947년생 롬 라이너는 배우이자 감독, 코미디언으로 활동한 고 칼 라이너의 아들로 1960년대 할리우드에 입문한 이후 수십 편의 작품을 연출하며 미 영화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동시에 라이너 감독은 단순한 할리우드 스타를 넘어 캘리포니아 정치에 깊숙이 관여한 정치 전략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이너는 1998년 담베세 인상을 통해 조기 아동 교육과 보육을 지원하는 주민 발의안을 주도해 퍼스트 5 프로그램을 출범시켰고 이는 캘리포니아 아동 정책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동성결혼 금지법에 맞선 위헌 소송을 이끌며 해당 이슈를 진보 진영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해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전직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카몰라 해리스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잇따라 애도 성명을 발표하며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기렸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너의 사망을 정치적으로 조롱하는 발언을 내놔 적절치 않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이 아닌 취객의 발언에 가깝다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롬 라이너는 한때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도 검토했지만 가족을 이유로 정치 전면에 나서는 대신 정책과 소송, 캠페인 전략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측근들은 라이너 감독이 영화 연출과 정치 전략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변화를 이끈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할리우드 거장의 비극적 죽음을 넘어 미국 영화 산업과 정치계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간 라이너 감독의 삶과 유산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상원으로부터 인종차별과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직 백인 경찰관에게 84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배심원단은 시 당국이 차별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신영주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법원은 지난 9일 라팔마시를 상대로 제기된 인종차별 소송에서 원고인 로스 바이어 전 라팔마 경찰국 백인 경관의 손을 들어주며 총 84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라팔마시가 인종과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예방하거나 시정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액은 과거 손해 392만 달러와 미래 손해 448만 달러로 구성됐습니다. 바이어 전 경관은 2022년 5월 라팔마 경찰국에 합류해 초기에는 긍정적인 근무평가를 받았지만 같은 해 한인 고모경사 산하로 배속된 이후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인 바이어 전 경관은 고경사가 같은 근무조의 한인 경찰관들을 우대하는 반면 자신에게는 과도한 업무를 부과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바이어는 2023년 1월과 2월 고경사의 상관인 제시 어맨드 경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차별 문제를 보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경사가 모두 한인으로 구성된 경찰 조직을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경찰국 내부 기록에 따르면 바이어의 순찰 실적은 같은 조의 한인 파트너와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어에게만 개선 필요 평가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어 측은 이로 인해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한인 고경사는 과거에도 2명의 백인 경찰관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이후 해고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바이어는 해고에 대한 우려 속에 2023년 6월 1일 경찰국을 떠났습니다. 바이어는 사직 일주일 뒤 라팔마시 인사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경찰 조직 내 차별과 보복뿐만 아니라 흑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 단속 지시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진술은 시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달됐음에도 별도의 공식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바이어는 인종 및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과 보복, 그리고 차별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이어 측은 당초 1,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시정부는 그의 정신적 고통이 과거 개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배상액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바이어 측 변호인단은 역차별을 주장하는 사건은 입증이 매우 어렵고 드문 편이라며 이번 판결은 공권력 내부의 차별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나팔마 씨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법률 자문을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내 인종차별 논란과 관리 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가정의 자산 규모가 전체 인구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내부 격차와 함께 특히 한인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퇴 계좌 잔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상당수 한인 시니어들은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은퇴 계좌 잔액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평균 401k 계좌 잔액은 14만 4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9% 증가했습니다. 개인 은퇴 계좌 IRA의 평균 잔액도 13만 7,900달러로 1년 전보다 7% 늘었습니다. 특히 계좌 잔액이 100만 달러가 넘는 이른바 401k 100만장자 계좌 수는 65만 4천 개로 한 분기 만에 1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IRA 100만장자 계좌도 55만 9천여 개로 11.5%가 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주식시장 반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로스 401k와 로스 IRA에 대한 관심도 젊은 근로자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 수치는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시아계 가구의 중간 순 자산은 53만 5천 달러로 백인 가구의 거의 2배, 흑인과 히스패닉 가구의 8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내부 격차입니다. 아시아계 가구 상위 10%의 순 자산은 300만 달러가 넘는 반면 하위 10%는 13,000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어느 인종과 민족 집단보다도 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구조는 고령층에서 더욱 뚜렷합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과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공동 발표한 전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65세 이상 한인 시니어 10명 중 6명은 주거비와 식비, 의료비 등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73%는 영어 사용에 제한이 있었고 39%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됐습니다. 69%는 이민자로 공공서비스 접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계 가정이 높은 학력과 소득을 바탕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 등 부채 의존도가 높아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책 전문가들은 은퇴자산 증가라는 겉모습에 가려진 내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언어 접근성이 보장된 금융 지원과 시니어 대상 주거와 의료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한인 1명을 포함한 미국 시민 2명을 구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시민단체는 이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함께 머물다 체포됐다고 밝힌 반면 이스라엘 군은 군사 통제 명령을 위반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영주 기자입니다. 국제연대운동 ISM에 따르면 지난 12일 요르단간 서안지구 알무 가이에르 마을에서 미국 시민 아이린 조 씨와 트루디 프로스트 씨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공무집행 방해와 군의 적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M은 조 씨와 프로스트 씨가 이스라엘군의 통제 조치로 압박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족과 함께 현장에 머물던 중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측은 이들이 비폭력 국제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체포 당시 해당 지역에 한 달간 출입을 제한하는 군사명령이 발령돼 있었다며 이들이 출입 제한 조치를 위반했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미국 시민권자의 법률 대리인은 군사명령에 첨부된 지도상 체포 당시 머물던 장소가 출입 제한구역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스라엘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현재 추방명령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어 구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와 프로스트 씨는 지난 13일 이스라엘 내 체류 허가가 취소되면서 강제 추방 절차에 넘겨졌으며 현재 라물라 인근 기브온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인으로 밝혀진 아이린 조 씨는 뉴욕에
트루디 프로스트 씨는 보스턴에 거주해온 미국 시민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외교 관계 및 인권을 둘러싼 파장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비치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 당시 무장 테러범을 막으려다 숨진 부부의 마지막 순간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희생자는 69세 보리스 거먼 씨와 61세 아내 소피아 씨로 두 사람은 총기를 든 테러범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한 뒤 직접 제압에 나섰습니다.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리스 씨가 테러범 사지드 아클람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고 소피아 씨가 곧바로 합류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보리스 씨는 테러범의 소총을 빼앗아 겨누며 물러서게 하려 했지만 테러범은 다른 총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근거리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으며 이후 드론 영상에는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본다이에 거주하던 이 부부는 34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고 사건 당시 결혼 35주년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모두 16명이 숨졌으며 보리스와 소피아 부부는 첫 희생자로 확인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32대 회장으로 단독 2후보한 송미숙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선관위 사무실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열고 송미숙 후보를 제32대 뉴저지 한인회장으로 공식 확정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이후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 결과 선거 규정과 내부 기준상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재빈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연대 보증각서 등 예년보다 강화된 절차 속에서 진행됐으며 단일 후보였던 점과 연말 일정 등을 고려해 당선증 교부 일정을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좀 까다롭게 모든 것을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좀 더 늦춰질 수가 있었는데 단독 후보로 나오는 바람에 저희 일정이 좀 빨라졌어요. 송미숙 차기 회장은 다음 주 인수인계위원회를 구성해 회장직 인수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명품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과제로는 한인회 간 현안을 비롯해 단체 간 협력 강화, 장학사업과 복지활동,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인수위가 구성되면 협의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미숙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뉴저지 주의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영업해온 식당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폴 모리아티 민주당 소속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지난 8일 다이너를 포함해 25년 이상 운영된 요식업소를 역사적 식당으로 지정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S4954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소 25년 동안 영업을 이어온 식당을 대상으로 음식과 음료 판매에 부과되는 주세금을 면제하고 식자재 구입 비용 등에 대해 10%, 최대 $25,00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추진 측은 해당 법안이 최근 물가 상승과 운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저지의 전통적인 다이너와 장수 식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내년 1월 중순 종료되는 현 회기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주 의원들은 다음 회기에서도 입법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전미은퇴자협회가 발표한 2025년 미국에서 노인이 살기 좋은 지역 톱백 평가에서 뉴저지의 한인 밀집 지역인 클립사이즈 팍과 포트리가 중소도시 부문에서 1위와 2위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전미은퇴자협회는 인구 규모에 따라 지역을 구분해 순위를 매겼으며 두 지역은 인구 2만에서 10만 사이에 해당하는 중소도시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주택 가격과 교통 환경 등 7개 범주를 기준으로 생활비 부담과 보행 편의성, 대기질, 상권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습니다. 한편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부문에서는 뉴욕시가 전국 7위로 평가됐고 뉴욕 나소 카운티와 뉴저지 버겐 카운티는 대도시권으로 분류돼 각각 8위와 10위에 올랐습니다. 이 부문 1위는 샌프란시스코가 차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